우리가 호국보훈의 가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6월달만 이렇게 정해놨을까?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적어도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호국이라는 것, 보훈의 가치, 국가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최병욱 교수입니다.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이셨고, 그래서 강원도 서화 뭐 이런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만 해도 부대에서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받는 모습 많이 봤었고, 뭐 장갑차 같은 거 지나가면 뒤따라가면서 쫓아가 뛰어다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육군사관학교를 시험 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별 생각 없이 그 친구 따라 갔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붙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이 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시험 볼 때 청량리 고등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육사 교수부장 하셨던 그 장군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키는 굉장히 자그만하시고 머리는 굉장히 크신 분이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장군이자 교수시고 학자다. 하와이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군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령 달고 연대장 마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그 이제 과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의 상명대학교에서 그 당시는 이제 군사학과였습니다. 군사학과를 새롭게 개설하겠다. 그래서 여기 교수가 필요한데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이제 뭐 권유를 좀 받았고요. 전역 이후에 대학교 교수로 와서 더 국방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것 같아요. 군사학과를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새롭게 만들고 나서 저도 교수로 처음 2014년도 2월 28일 전역하고 3월 1일부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수는 저 혼자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뭐 벌써 십몇 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졸업생들이 뭐 대위로 진급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잘 있어? 네, 잘 있었어요. 넌 요즘 공부 뭐 해? 저 지금 전쟁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니네 저 전과 신청 때문에 말 많던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전과 신청이 물론 이제 국군 약간 장교되는 거에 뜻이 없는 애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가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비록 이 장교라는 직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짧은 기간, 그치? 초급 간부 때 그때만 잘 적응해서 그러면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잖아?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해? 네. 도균이가 훌륭하다. 국가안보학과인데 장교 양성 과정에 준해서 저희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육군사관학교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게도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보면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학생이 아니고 마치 병사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자지? 막 이런 거. 대학생들이 자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복장도 뭐 그렇고 한참 그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에서 교수로서의 마인드 전환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 년 12달 365일 우리가 호국 보훈의 가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6월 달만 이렇게 정해놨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6월 25일 때문에 6월로 정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6월 25일 있고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6월 달이 특별하긴 하죠. 근데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서 적어도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호국이라는 것, 보훈의 가치, 국가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안보는 뭐고 보훈은 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안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안보고 보훈은 뭐예요? 그리고 보호는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이 인정된 자들에게 그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것이 보호인데 그럼 안보하고 보훈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각 봤을 때 뭐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훈이 잘 돼야 그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보훈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우하고 보상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인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는다는 것 이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안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지킨 사람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이게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보훈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키워주신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올바른 가정일 리가 없고요. 선대에서 이룩하신 이 기업을 전혀 어떤 의식이 없이 한다고 하면 그냥 월급 사장인 거죠.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마땅히 기리고 예우하고 보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안보하고 거의 좀 붙어 있다고 봅니다. 보훈의 의의를 생각할 때 한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지 정책으로 보면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보훈이 제대로 안 되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몰 장병의 자녀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국비로 부양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을 예전에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기원전 431년도 얘기인데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희생과 헌신했을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희생과 헌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국가안보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보훈인 것 같아요. 보훈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나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것이 이 만연된 사회, 이 사회가 정말 튼튼한 사회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는 사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보훈 대상자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된다고 봐요. 딱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보훈 대상자라고 느껴질 만큼 단순해야 돼요. 우리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희생과 헌신이 현저해야 돼요. 정말 희생과 헌신했구나. 세 번째는 그 희생과 헌신이 존경할 만한 거여야 돼요.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존경할 만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이제 법 규정 테두리로 보면 순직한 공무원도 이제 보훈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아마 이제 TV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일가의 회식도 일과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법령 규정으로 일가의 회식을 하고 음주 상태에서 뭐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공무원도 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이 공감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훈은 크게 보면 예우하고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우 측면에서 보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다가 보면 지역사회 행사 같은 데 가보거나 또 TV 같은 데 보면 골프 대회 하잖아요. 아주 큰 대회 할 때 보면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나와 계시고 일일이 인사도 하고 챔피언이 가서 인사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예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말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예우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상 문제도 소위 말 급여 형태로 주어지는 그 수당도 참전 수당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수당도 사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의료 지원도 보훈병원이 있습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기자가 많다든지 충분히 우리가 예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참 그 6.25 참전 용사니까 허리가 골절되셨거나 뭐 지체가 절단되셨거나 이런 분들이 영예롭게 사셔야 되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는 국가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이분들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 뭐 싸우고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좀 힐링이 되는 것도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가 괜찮잖아요. 올라가서 보면 빌딩도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파트도 작아 보이고 사람들도 작아 보여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기보다는 서로 도와주고 또 국가로 보면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고 뭐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산 보면 그런 생각도 언뜻 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뭐 역사를 잊은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사실 이제 출처분명의 얘기입니다만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생각해보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예를 들면 구두방 얘기를 가끔 들어요. 누가 구두방을 했어요. 요즘 백년가게도 유행하지만 할아버지가 이 구두방을 어떻게 창업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 구두방을 발전시키면서 경쟁자하고 어떻게 뭐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왔고 내가 하고 있는 구두방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소위 말하면 뭐 이 가게에 대한 자긍심,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그것이 없으면 그냥 소위 말하면 돈만 벌려고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국가 보훈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국가가 지금 뭐 K-팝부터 시작해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보면 한국을 엄청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걸 피부로 느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참 발전했구나. 이 과정에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꽤 크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잘 선별하는 것, 그분들을 잘 예우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보여줌으로 해서
아, 국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런 걸 느끼도록 자꾸 이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정책을 보완해야겠죠. 저번에 이제 국가보호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썼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근데 이제 후속표로 어떤 걸 쓸까 생각 중인데, 저번에 칼럼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의 기본 개념 의의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어떤 향후 추진 과제가 어떻게 돼야 할지, 국가보훈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이 중요할지 뭐 그런 것들 좀 보고 있습니다. 칼럼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학과로 왔을 때 세 가지 욕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학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다음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은 예비역 뭐 장성들도 있고 현역 장군들도 있고 부사관들도 있는데 거길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국방 문제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을 양성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안보통일연구소의 그 소장으로 있는데 안보통일연구소를 통해서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세 가지 욕심은 지금도 갖고 있고 그 일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전용사인데 어렵게 살고 분명 참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들, 더러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우리가 기억을 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참상까지 겪은 나라가 오늘날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잊지 않고 자꾸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일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망각을 이겨내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분들을 기억하려고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The silence is it.